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의 이면을 훅 파고듭니다. 권민철의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훅뉴스에서 뭘 좀 훅 파고들어 볼까요? 네, 먼저 준비한 음성 몇 개 들려드릴 텐데요. 이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 820억 원의 실질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여억 원의 성과가 한 몽골 정상회담에선 5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뉴스들 모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은 이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얼마에 해당하는 경제력 성과를 냈다. 이런 식의 홍보가 특히 많았는데요. 많이 가기도 갔고 네, 갈 때마다 항상 뭘 많이 했다 이런 홍보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일즈 외교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예. 그런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세일즈 외교의 허상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세일즈 외교의 허상. 일단 그동안 해외 순방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올해 9월까지 25차례 다녀왔습니다. 모두 45개의 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방금 들은 거와 같은 성과가 매번 났습니까? 2013년까지는 그런 성과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2014년부터 이 돈으로 환산된 경제력 성과가 순방 성과로 설명이 됐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제안으로 성과를 계량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경제력 효과를 제가 더해보니까 대략 128조 원가량 됐습니다. 순방으로 얻은 효과가 128조 원 정도. 네. 정부의 그 발표에만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액수가 산출이 되죠? 지난해 4월 방문했던 남미 4개국 순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부는 그때 5년 내에 연간 3조 2천억 원대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수출 계약도 체결됐고 그 액수가 6억 4,6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 4,6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수출 계약이 대부분 거품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93개의 기업들이 경제사절단 이름으로 대통령을 따라갔거든요. 예. 이들 기업이 모두 72건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합이 7천억 원 정도라는 게 정부 발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 기업들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네, 지방에 있는 어느 섬유 기업의 경우에요. 정부가 이렇게 홍보했었습니다. 대통령의 현장 깜짝 방문으로 바이어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현장에서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요. 그런데 회사 측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계속 샘플 내고 1년 이상 걸립니다. 샘플 오가고 결정하기가 컨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인가요? 계약은 체결이 된 거예요? 계약이 안 되죠. 이제 그 샘플이 완성돼야 이제 계약 발주가 나오죠. 지금 계속 뭔가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체결된 겁니까? 그 현장에선? MOU, 양해 각서였던 겁니다. 양해 각서면은 이거는 안 지켜도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결혼이 수출 계약이라고 하면 예. MOU는 선 버는 거 이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 버는 것과 실제 결혼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정부는 선 본 걸 가지고 결혼한 걸로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 기업만 이런 겁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연 매출보다 많은 계약을 따낸 수출 대박 기업이다. 이렇게 홍보한 곳이 있었는데요. 예. 이것과의 통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지금 이게 그쪽에 지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네.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요. 예. 어떤 사정이 좀 있어요? 이거는 좀 내부 그런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에이전트 그쪽에서 지금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애로사항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네. 예 지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말이 길어요. 할 말이 딱히 없어서. 예. 참. 이게 이제 이 회사도 수출 계약이 아닌 MOU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었던 여기도. 건데요. 따라서 언제든지 이게 없던 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면 없던 수출 계약이 뿅 하고 나타나고 했던 건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눈속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MOU 체결은 후진국 방문일수록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마도 우리 요구로 이 MOU를 체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면 이 MOU 말고 순방 성과에 낀 다른 거품도 있던가요?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이미 체결하기로 했던 계약을 순방에 맞춰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밀어놨다가. 네.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나온 성과가 마치 대통령 순방의 결과물로 둔갑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대통령의 순방이 기업들의 활동을 되레 방해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다른 기업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 정부랑 연결되어 있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별개로 저희가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방불아질 했을 때 예. 그냥 그걸로 연관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미 발생한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뭐 그 방문 목적 성과 이런 걸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말이죠. 이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솔직하게 말 못할 텐데 아마도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또 있습니까 거품? 해외 순방이 거듭될수록 경제사절단 규모가 커진 것도 일종의 거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사절단 규모가 커진 자체가 왜 거품입니까? 세일즈 외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제사절단 규모를 갈수록 인위적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절단 규모가 사상 최대다. 이런 평가가 매번 나왔거든요. 계속 경신하면서 나왔어요. 예.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달에 70명이던 경제사절단 규모가 올해 5월에는요. 170명 정도로 1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헛걸음하고 돌아온 경제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현지에 있는 기업인들 몇 명이나 만나신 거예요? 나는 못 만났어요. 왜요? 컨트롤 못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리 좀 몇 달 전에 좀 해주면은 그런 것도 서로 저쪽 오고 이쪽 오고 해가지고 좀 서로 파트너를 만들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거기까지 시간이 임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박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준비하고 가서 뭘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이분은 그냥 관광만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왔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최순실 씨 진료한 그 단골 성형외과 의사가 해외 순방길 동행한 거 놓고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저희 인터뷰 출연한 그 성형외과 의사회의 임원도 이건 해외 망신거리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네. 사정이 그런데도 정부는 이 세일즈 외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홍보에는 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이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부 홍보물에요. 대통령 해외 순방 은혜를 입은 기업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또 해당 기업인들에게는 일종의 간증 같은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식입니다. 한 기업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어서 사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뭐 중소기업 관련 뭐 세미나 같은 모임 있을 때 가서 좀 한 거죠. 한 2번인가 했죠. 예. 스스로 뭐 하시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 정부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해주면 어쨌든 해서 그래서 그래 한 거죠. 아니 이분들 그 따라갈 때 대통령 순방길 따라갈 때 참가비 같은 것도 내고 갑니까? 아니면 그것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냅니다. 다 내고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도 당시 한 500만 원 정도 그 회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많은데 가서 나 갔더니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자발적으로 돈 내고 몰려드는 기업들이 생길 거고 네. 그럼 순방팀이 더 커지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들으신 이 기업인요. 예. 사실은 방문국이 아닌 인접국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니까 그 기업을 해당 국가 기업으로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로 초대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야, 참 별꼼수가 다 등장하네요, 정말. 예. 그래요. 모든 공을 대통령에게 돌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건 북한 매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얘기 같은데 좀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예,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박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국민 기만행위다, 즉 사기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었거든요. 더 이해하는 거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면 경제 효과가 생기고 국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그런 경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정상회담인데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세일즈 외교라는 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을 계속 좀 속여왔던 셈인데 거기에 국민들이 낸 세금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외 갈 때마다. 그것도 큰 문제죠. 박근혜 정부의 이런 자아도취식 해외 순방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민주당 그 김경엽 의원이 외교부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예. 지난 4년간 575억 원이나 됐습니다. 575억 원이나요? 네. 한 번 해외에 나갈 때마다 23억 원씩 쓴 건데요. 그 어제 오늘 대통령 해외 순방에 최순실 씨 회사가 개입해서 수억 원씩의 이익을 남겼다는 보도가 있었죠. 있었죠. 아마 이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평균 23억 원씩 쓰고 와서는 어떻게 썼는지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은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고요? 네. 아니 그럼 공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국민 세금으로 써놓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 그러면 결국 경제적인 성과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면 다른 이득은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계속 나섰을까요? 물론 그 정상회담 자체의 어떤 필요성은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 정치에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 실제로 해외에 다녀오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팍팍 올랐었거든요. 아하. 바로 거기에 마약처럼 취해서 과도하게 해외 순방하고 또 성과도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수천억 원 경제 효과 거뒀다고 홍보를 하니까 국민들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요. 대체로 외교 국제관계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항상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것이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통령 해외 순방 직후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니까 그동안 딱 4번을 제외하고 전부 올랐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해외 순방을 자주 갔던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세요? 대통령이 순방 자체를 즐겼다고 합니다. 일단 해외에 나가면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외 순방 갈 때마다 패션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 기억이 나요. 예. 그 패션 얘기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패션을 이제 보니 다름 아닌 최순실 씨가 도맡아 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 순방이 최 씨의 또 다른 이권 사업으로 악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죠. 그렇죠. 예. 참 최순실 게이트가 대기업 금품 모금, 인사전행, 평창올림픽 개입에 이어서 대통령의 수상한 사생활로까지 옮겨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통점은 전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해외 순방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최순실 게이트가 또 어디로 어떻게 번져나갈지 참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권민철 기자, 홍뉴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